관련 법이나 제도가 거의 이제 약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뭐 배민이든 쿠팡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뭘 해도 위법하지 않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라이더들의 안전이 이만큼 취약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를 줄이겠다 이게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봐야 될 게 배달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쇼핑 패턴의 변화이고 배달 문화이기도 합니다. 바뀐 환경에서 돈을 버는 거대 기업도 있습니다.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더라고 부르는 배달 노동자도 무척 늘었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가져다 주는 고마운 분들이지만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있지만 가야 할 길도 멀고 챙겨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나눠보자, 속이라도 풀어보자는 오터뷰. 오늘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김정훈 남서울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조합 연맹체고 그 안에 서비스 관련 사업장들을 모은 서비스 연맹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연맹 안에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예, 배달 와. 플랫폼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사업체로서는 어디가 대상인 거죠? 저희는 네. 배달 노동자라면 네. 누구나 이제 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 네네. 배달 플랫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회사가 우리가 아는 게 뭐 배민 이런 건가요? 배달의 민족. 예, 주로 배민 아니면 이제 쿠팡입니다. 예, 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둘이 이제 시장을 거의 다 먹은 건가요? 거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 그럼 둘 중에는 어디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배달의 민족이 좀 더 시장 점유율이 높기는 한데 네네. 예, 쿠팡이츠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쿠팡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올라오나요? 최근 일이라 그게 네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예, 어쨌든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이어지는 추세는 쿠팡이츠가 이제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도 라이더로 일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랑 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정확하게는 네. 뭐 배민이나 쿠팡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는 아니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배민코를 탈 때도 있고 쿠팡코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쪽 저쪽을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점인가요?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이 장점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네. 단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더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현재 2018년부터니까 한 8년 차인 1년 됐군요. 그럼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활동하신 거는요? 저희가 노동조합을 2019년 말에 결성을 했고 저는 네네. 2020년 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노동자가 똑같긴 합니다만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겠죠. 네. 노동 인권이 실현되고 이런 건데 네. 특별히 라이더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순간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어쨌든 옛날부터 네.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네네. 그리고 저희 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인데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배달 플랫폼 회사 아까 얘기한 그 네네. 배민,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쿠팡 네.
이게 노동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노동자들은 네. 일정하게 기업하고 근로계약을 맺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어떤 노동을 네. 얼마 동안 제공하고 회사는 나에게 노임 임금을 주는 구조 네네. 아닙니까? 근데 그럼 배달 노동자들은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일단 계약 형태에 있어서는 네네. 저희는 이제 고용 계약이 아니라 이제 한 건 한 건 위탁받은 이제 위탁 계약 형태고요. 아, 오늘 스타벅스에서 커피 5잔 이런 거를 네. 그때마다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럼요. 아니고 그럼 한 건 한 건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계약 형태가 이제 그러한 위탁 계약이라는 거고요. 네네. 네, 이라는 거고 이게 뭐 고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거기 그러니까 회사의 노동자는 아니면서 네. 개인 사업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저 지부장님도 사장님이신 거예요? 일종의 법적 지위는?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법적 지위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이고 배달의 민족의 저쪽도 하나의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회사 대 회사. 회사 대 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개인 사업자도 회사죠. 그렇게. 근데 실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라이더들이 본인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일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네. 저는 뭐 제가 배달 음식을 시키고 싶어요. 중국집에. 그래서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를 시켜요. 근데 그 업체에서 배달해 주기도 하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대다수죠. 대다수. 네. 그러면은 우리 라이더 노동자가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배달의 민족의 얘기를 하면 배달의 민족에서 뭐 어디 앱 같은데 띄우는 건가요? 그럼 내가 갈게요 하고 하는 건가요? 뭐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갈게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네네. 예, 그 배달 앱에 그러니까 배차 앱에 그러니까 AI 방식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콜을 이제 배차를 해주는 거예요. 네. 예, 배차를 해주고 이제 갈지 말지 이제 수락하거나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배달 앱에서 최적의 라이더한테 이제 배차를 하긴 하겠지만, 그럼 그 위치 정보 같은 걸 파악해서 네, 뭐 강서구 가양역 일대에 있는 라이더들을 그 쿠팡 같은 데 찾아가지고 그분들 뭐 10명에 10명, 20명에 20명에 동시에 쏜다. 동시에는 아니고 한 명의 라이더예요. 한 명에게요? 예, 예. 오. 와, 그것도 기술이네요. 뭐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그럼 쏘면 라이더가 이제 그걸 받거나 안 받거나.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수락할지 받았을 거절할지. 때 불이익이 있나요? 이게 계속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배차를 수락하지 않고. 네네. 근데 이제 거절 개수가 많으면은 배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이 뭐 하루 종일 콜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네. 들면은 뭐 1분, 2분, 5분, 10분 뭐 이렇게 그동안은 이제 콜이 안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거군요. 많이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내가 콜을 받았어요. 내가 가겠다 하면 그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음식을 가져다가 소비자에게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쿠팡하고 소비자하고 가격이 형성될 거고 그다음에 배달 노동자 라이더하고 쿠팡하고 가격이 형성되고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만약 소비자가 5,000원을 낸다. 그럼 5,000원 중에 얼마 정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한 게요. 네네. 일단은 기본 배달료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네. 예, 최하 배달료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예, 쿠팡 같은 경우는 가까워도 예, 네네. 예, 저희한테 지급되는 배달료가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200원이 제일 낮은 요금이고, 네네. 예, 배민은 서울은 2,500원, 서울에 2,300원, 지방 2,200원. 그러면은 네. 그렇게만 들어보면 배민이 좋은 회사네요? 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네. 그러니까 약간
네네. 문외한이어가지고 기본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주면 그래도 평가할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기본 배달료 측면에 있어서는 배민이 조금이라도 낫네요. 네네. 네. 그건 낫다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네. 그다음에 기본 배달료 말고 좀 얼마의 돈을 더 받는 겁니까? 이제 거리 할증이 있죠. 네. 네. 많이 가면 더 준다. 네네. 그러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으로 한 2개 정도 역 정도를 배달을 네. 가면 기본 수수료에서 얼마나 더 받습니까? 이게 또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최하라고 하면은 뭐 지하철 2개면 한 2km라고 치고 네. 뭐한 돈 1,000원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 예.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배달을 하더라도요. 네네. 이제 라이더들은 오토바이를 하시죠, 주로 다. 대부분은 이제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자동차로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네네. 자전거, 뭐 킥보드, 그건 자기 네. 마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도보도 있고. 도보도요. 근데 도보나 자전거, 킥보드는 오토바이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하여튼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네. 얘기해 보면 네. 오토바이는 누구 겁니까? 라이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그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탈 업체가 있어요. 렌탈은 네네. 렌탈이든 뭐든 네. 라이더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토바이 구입 비용, 네. 렌탈 비용은 라이더가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리하거나 연료는 누가 냅니까? 그것도 라이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는 약간 공짜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래서 아까 네. 저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기본 수수료가 2,200원이라 치고 네. 거리가 뭐 어느 정도 돼가 1,000원이다. 3,200원이 나한테 떨어져요. 네. 내가 배달을 하면. 그럼 회사는 얼마를 먹는 겁니까? 내가 3,200원 먹을 때 회사가 먹는 돈은? 배민이 먹는 돈. 비밀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네. 일단 사업자, 업주님들, 가게 사장님들이 내시는 이제 배달비가 있어요. 네네. 예, 그게 또 그렇죠. 지역마다 돈을 둘이 내는 거죠. 네,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고 또 그 사장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근데 한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 예, 사장님이 내시는 거는 그렇고 네네. 그리고 그럼 그게 다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음식 배달료를 주고도 음식을 파는 거니까 하여튼. 네. 네, 다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죠. 음식값에 다 녹아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래서 업소에서 한 3,000원 내고 소비자는 얼마 정도 냅니까? 요즘에 이제 배민 쿠팡이 무료 배달 경쟁을 하고 있고, 와. 네, 만약에 뭐 배민 같은 경우는 뭐 배민 클럽, 쿠팡은 이제 쿠팡 와우 뭐 그런 걸 가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무료죠. 표면적으로는 무료고 만약 가입을 안 했으면은 배달료가 한 3,000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면 표면적으로 무료라는 거는 다른 데서 뽑아 먹는 기술이 다 있다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음식값에 네. 수수료가 있습니다. 뭐 네. 지금 이제 낮은 분들은 더 낮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한 7.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에 수수료를 이제 배민이나 쿠팡에서 이제 취하는 거죠. 네. 7.8%면은 음식값이 10,000원이면 780원이고 네네. 30,000원이면은 뭐 네, 2,200원 좀 넘어. 그 예, 예.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네, 그런 정도의 돈이고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앞서 쿠팡이나 배민이 돈을 쓸어 담는다고 얘기한 거는 과장된 표현입니까? 아니면 사실에 부합합니까? 제가 뭐 회사 뭐 경영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뭐 언론상 보도되거나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예, 많이 남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라이더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거기서 주는 수수료,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하면 기본 수수료에다가 뭐 얼마 네네. 더 이거 말고 다른 수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현재 배달료 체계라고 하면은 네. 기본 배달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거리 할증이 있고 그리고 뭐 비 오거나 누를 때 뭐 기상 할증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있고 요즘은 이제 배달 미션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배달 미션은 뭔가요? 배달 미션은 주로 이제 피크 시간대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저녁에 5시부터 8시까지 네. 예, 그 3시간 동안 10건, 12건, 14건 뭐 이런 형태로 이 미션을 달성했을 때 예, 추가 보너스 개념으로 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를 정도를 줍니까? 얼마 정도를?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네네. 않아요. 딱 정해져 있지는 대략. 않고 뭐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질문을 그렇게 할게요. 네네. 저 그때가 이제 가장 바쁠 때 저녁 네네. 때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배달이. 네네. 그러면 저녁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저 뭐 7시까지다. 네네. 8시까지다. 네. 그럼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12건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배민에서 얼마 줍니까? 아 그게 대략. 그때 다르고 그래요? 예, 근데 콜당 뭐 한 2,000원 정도일 때도 있고 그럼 10개당 뭐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정도를. 수준일 때도 있고 그러면 적진 않은데 네. 그 매력적이기도 하겠네요. 왜냐하면 콜당 2,000원씩을 준다면, 더 준다면. 근데 저희가 뭐 회사에 요구하거나 이제 주장하기로는 이 배달 미션이 라이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악질일 수 있겠네.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건당 2,000원씩 줘가지고 12건이면 24,000원의 벌이가 생기니 네. 라이더 입장에서는 네. 날아다니면서라도 배달을 하게 된다.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험해진다. 예, 네. 저희가 뭐 회사에 요구하기로는 네네. 뭐 기본 배달료 원래 이제 기본적인 배달료 비중을 높이고 네. 배달 미션을 이제 줄이는 방향. 예, 같은 돈이라면요. 이제 그걸 원하죠. 물론 뭔 이게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네네. 그게 그냥 제가 거칠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5,000원인데 네. 5,000원을 주지 않고 3,000원을 주고 네. 미끼로 네네. 니들이 뛰어다니고 뭐 교통사고가 나든 어떻든 간에 날라다니면 2,000원을 더 준다. 조삼모사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배달 라이더들을 길들이고 네네.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좀 거칠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제가 약간 거칩니다. 네. 아니 그게 맞는 말씀인 것 맞잖아요. 아니 같습니다. 내용은 네네네. 뭐 네네. 제가 뭐 나쁜 놈이다거나 악질이거나 이런 표현을 빼면 네. 내용만 보면 다 맞잖아요. 네. 아니 악질이라는 건 제 주관적 평가니까 저는 그거 악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어떤 라이더가 다쳤어요. 네. 요즘 겨울 같은 때는 이 뭐죠 스노우 뭐라 그래가지고 도로가 늘 미끄럽잖아요. 사실 눈이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네. 그렇죠. 뭐 거리 다녀보시면 늘 느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저게 많잖아요. 산악 지형이랄까 경사가 많은 데도 많고.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오토바이는 부서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라이더가 다 감당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치료비를 줍니까? 산재 처리 이런 게 돼요? 그런 거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산재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네. 산재는 이제 바이크에 대한 비용은 없으니까 바이크 수리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네. 네. 예. 산재가 있는 건 그동안 그래도 라이더들이 노력해서 네.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긴 하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네. 그 피크 시간에 이렇게 미끼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배달 미션이라는 게요. 이제 뭐 배민이든 쿠팡이든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배달 미션은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게 효율적이냐면은 배차 품질이라고 하면 네. 배달 품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고객한테 빨리 가는 게 배달 품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죠. 전부는 아닐 수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객한테 빨리 가기 위해서 미션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이 네. 배달을 요청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 낮다는 네. 건 빨리 오는 게 전부겠죠? 네,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 품질이 지금은 이제 그게 전부라고. 나머지야 뭐 음식이 뭐 제대로 갔냐 뭐 이런 네네네. 건데 뭐 뜨거운 음식도 있으니까 빨리 와라. 네. 시민들은 그것만 원하는 거고 네. 그 욕구를 충족해야
플랫폼 기업도 먹고 사니까 네. 그걸 가지고 미끼로 내세워서 라이더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야, 돈 2,000원 더 버니까 뛰어 날라다녀 이거군요. 아, 구도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나쁜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료들 중에 뭐 이렇게 노조 입장에서 보면 네. 다치거나 많이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 산재 신청 어. 이제 1위 기업이 배민이고 2위 기업이 이제 쿠팡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산재 신청이라는 거는 네. 모든 산업 분야를 통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어쨌든 산재로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배민이다. 네, 배민이고 2위가 쿠팡이고 그만큼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이제 배달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재에 대해서. 네네. 아니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러 맞습니다. 가서 다치고 죽으면 그게 뭐냐고. 아 근데 1등이 배민, 네. 2등이 쿠팡이다. 네, 그러면은 제 주관적 판단이에요. 우리 지부장님 말씀이. 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1등 악질 기업은 배달의 민족이고 2등 악질 기업은 쿠팡이츠인데요. 아닌가요? 아니, 산재가 많이 난다는 건 그만큼 산재가 날 요소들을 회사들이 심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라이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잠깐 뛰면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설마 하는 마음도 들고 난 헬멧을 썼으니까 어쩌고 해가지고 막 돌다 보면 네네. 이런 겨울철에는 이렇게 훅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겨울철에 특히 위험하죠.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배민 쿠팡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플랫폼 기업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회사가 산재 신청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라이더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산재 신청 1위 2위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산재 신청 받아주는 건 어쩔 수 없이 네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고 네네. 산재 신청 받아주는 건 사고잖아요. 산재가 난 다음에 받아주는 게 뭐 자랑이래. 산재가 안 나게 해야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부장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네.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게 변명이에요. 산재 신청 받아줬다는 게 무슨 대단한 유죄처럼. 와. 예,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더를 안전에 대해서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재 신청 1위 2위 기업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도로 위에서 이제 교통사고 형태로 나는 사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숫자에 다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처리돼서 이제 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면 산재 신청을 안 하니까요. 네네네. 네,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배달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눈이 왔어요. 네네. 근데 앱이 들어와요. 네. 근데 자꾸 거절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서울 전역에 대설 경보입니다 하면 오늘은 배달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나요? 배민이나 쿠팡에? 이제 기상 악화로 네. 배달 서비스를 완전히 중지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예, 1년 중에 정말 손에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없을 때도 있고,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없을 때도 있고, 보통 이제 거리 제한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 직선으로 한 4km까지 배달을 간다고 하면은 뭐 직선으로 한 1km 정도 이제 정말 짧은 거리만 배달을 하게 한다든지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없다는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 바이크를 잘 몰라서 네. 그런데 바이크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네네. 온다든지 맞습니다. 비가 와도 위험할 것 같고 또 언제 위험합니까? 최근에는 네. 강풍 경보가 있었던 날이에요. 바람도 위험한가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 자동차랑 달리 온몸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요. 네네.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네. 강풍 때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라 이제 강풍에 이제 넘어지신 거죠.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신 분도 최근에 아이고. 있습니다. 강풍도 그만큼 위험합니다. 바람, 눈, 비가 네. 오면 예. 배달을 멈추는 적이 1년에 한 번도 없다.
정확하게는 있긴 있는데 있긴 거의 있는데, 없다. 근데 1년에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거의 없다. 네네. 배달 없는 거죠. 서비스는 항상 하고 아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들은 죽든 다치든 간에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로 들려요. 제 귀에는 자꾸.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네. 기상학과 때는 다른 때보다 이제 배달료에 이제 할증들을 많이 붙이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요. 그 할증을 붙인다는 건 자기들도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쨌든 배달료에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일을 나오시는 경우도 있죠. 이제 어떤 오히려 분들은 더. 예, 눈이나 비 오거나 이제 그 기상악화 시 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네. 약간 라이더 착취형 같아요. 네? 네. 평소에는 5,000원 주지만 눈 오는 날에 내가 8,000원 줄 테니까 나오세요 하면 네. 근데 아니,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벌러 나가기도 하고 네네. 다치면 자기만 손해고 회사가 손해볼 건 없고 지금 사실 기본 배달료 수준은요. 네. 거의 뭐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1년으로 따지면 그 성수기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이제 비수기예요. 네. 예,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임금이 이제 낮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돈 많이 줄 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때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배민이나 쿠팡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소엔 안 주다가 네. 네? 피크 타임에는 2,000원 더 줄게. 네, 네. 원래 줘야 될 돈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마치 자기네들이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나빠요. 상황이네요. 나쁘네요. 네. 4대 보험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역 가입자라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가입됐지만 그냥 개인 사업자니까 반반이요. 이제 아니야, 반반이 아니네요. 100%. 예, 그러니까 100%. 100% 그냥 라이더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네.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이제 그쵸? 국민연금이랑 네.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100% 100% 개인이 내가 알아서 내고, 그냥 하는 거고 산재보험, 회사가 내는 거 없고. 고용보험은 네. 반반입니다. 그것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4대 보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4대 보험 중에서 한 절반은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네. 반반까지는 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절반 노동자는 온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보고 있어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정책을 정할 수 있고 네. 또 힘도 있잖아요. 대통령 현실적인 힘이 있으니까 네네. 뭐 총 쏘고 이런 힘은 아니겠지만 그럼 라이더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시급한 과제를 얘기하는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배달 약관인 것 같습니다. 약관이요? 네. 약관이란 건 뭔가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가불이. 네, 사업자하고 노동자하고. 네. 네, 저희는 배달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민의 약관이 있고 쿠팡의 약관이 있다. 네, 그래서 라이더가 거기 동의한다. 네. 그러니까 운송 약관이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약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에 비해서 이제 불이익한 부분이 보통은 일반적인 노동자라면은 이제 이 약관이 아니라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뭐 노동자든 노동조합이랑 협의를 하든 동의 절차가 있든 하는데 저희 약관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배달료가 3,000원이라고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약관에서 나오는군요. 예, 명시하기도 하고 명시 안 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거를 바꿀 경우에 이제 삭감이면은 불이익하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3,000원에서 2,200원으로 바뀌었다. 2,500원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노동조합의 협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어플에 공지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배달료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공지를 하고 이제 개인 라이더 입장에서는 여기에 동의를 하면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배달을 하는 거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배달을 못 하는 걸로 바뀝니다. 진짜 갑질인데요? 갑질이죠. 네. 갑질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대 산맥처럼 큰 업체 둘이서 시장의 네. 90%를 점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부터는 3,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싫으면 말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형태의 이제 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정거래가 아닌데 이거는요? 그렇죠? 불공정거래잖아요. 일방적인 거래. 갑질이고.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네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네. 해야 되고, 이를테면 약관 같은 경우도 물론 네. 전 노동자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약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표준 약관 같은 걸 정부에서 만든다든지 네네. 뭐 이러면서 개입을 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부가 좋은 의미의 개입을 네. 좋은 의미의 규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약-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관을 그렇게 하면 정말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네. 노예 계약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달부터는 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네네. 하기 싫으면 딴 일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냥 라이더 네, 너 맞습니다. 말고 많아요. 그렇다고 라이더들이 다 파업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라이더들은 몇 %나 돼요? 전체? 제 생각에는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부업 형태가 많고, 네네. 예, 일단 뭐 배민이든 쿠팡이든 플랫폼 기업들이 구인 광고를 할 때부터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뭐 편하게 운동하듯이 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이제 구인 광고로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앱 인력이 정말 끝도 없이 모아서 네. 제 생각에는 한 80% 90% 이상은 이제 배달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부업인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언제든지 이제 배달 그만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으시고, 본인은 하루에 2-3시간 일하는데 굳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냐, 맞아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걸 만들어낸 거네요. 배민이나 쿠팡이. 그렇죠? 의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 이걸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야 컨트롤이 쉬우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네. 컨트롤이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네네. 사람들이 섞여 버리면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운동장에서 자기들 방식으로 놀 수 있는 게임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야, 그런 걸 앉아서 연구하고 있군요. 돈 벌면서. 네. 그럼 이런 건 네. 어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네. 쿠팡 같은 업체를 설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서울시 같은 데서 해도 되고 배달의 민족은 독일의 민족이라며 하여튼 근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뭐 서울 배달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네. 서울 시민 라이더, 네네. 서울 시민 소비자, 서울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 정말 조금만 먹어도 돼요. 회사 유지할 만큼.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이익이에요. 해버리면 서울 시민 라이더가 돈 많이 벌고 서울 시민 자영업자가 돈 많이 벌고 서울 시민 소비자가 수수료 좀 덜 내고 이러면 다 서울시의 이익이잖아요. 이런 모델은 왜 안 만들죠? 있나요? 없나요? 그런 시도를 공공 배달앱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뭐 배민 쿠팡이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공공으로 뭔가 여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이번에 공약 내세워가지고 우리 요거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 서울 시민 중에 라이더가 몇 분이고요,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가 몇 분이고요, 음식업 종사자가 몇 분이고요, 소비자는요 다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수수료 깎아주고 라이더는 그만큼 좀 더 받고. 아니, 그러니까 깎아주는데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쿠팡이 먹는 돈을 안 먹으면. 그렇죠? 이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배달의 민족만 빼고 쿠팡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예 거기는 진짜 노동자성을 4대 보험까지 다 인정해버리고. 와, 정말 좋네요. 서울시장에 아는 사람이 대단한데. 아니 그러니까 와. 네. 미션 보너스 같은 거 들으면 너무 악질적이어서요. 사람들을 내모는 거잖아요. 내가 다치는 거 아니니까 넌 다쳐도 돼. 나는 돈만 벌면 돼.
너무 악랄한 건데 우리 사회가. 예, 그게 네, 실제로 그러니까 배달 품질이 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이제 유지하거나 높이려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플랫폼 기업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들한테는 음식이 빨리 오는 게 고객들이 주문을 계속하는 거죠. 음식을 계속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니 그 로켓으로 배송해 주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그 로켓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오토바이든 네네네. 뭐 무슨 탑차든 간에 네. 사람이 로켓 타고 가면 죽어요. 아니, 이런 근데 왜 우리가 다 이렇게 공범처럼 시민들도 사실은 네. 그냥 좀 나다니기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확 넓어진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문화 생긴 거 특히 젊은이들도 그렇고 네. 또 거동하기 어려우신 노인들도 당연히 시켜 먹기도 하고 네네. 뭐 이건 자연스러운데 이 문화에 타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독일이든 미국이든 네. 그렇죠? 배달의 민족, 독일의 네네. 민족 이렇게 돈을 막 벌고 박살나는 사람들은 라이더 기사들이고 네. 노동자들이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이제 쿠팡이 배민보다는 이제 배달 미션에 있어서 그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악질적이다. 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시간당 뭐 이제 배민이 한 뭐 3-4개 정도라면은 뭐 쿠팡은 4개 5개 라이더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미션 보너스도 쿠팡이 더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네모네. 더 한쪽 구석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네모네요. 그리고 다들 얘기하기를 쿠팡이 더 빨리 온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아니 배민- 그러면 더 빨리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500원, 1,000원씩 더 주고 네. 그렇죠? 한 건씩 더 하게 하고 그러면 더 빠르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겠죠. 쿠팡이 점점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수도권에서는 쿠팡이 추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예, 전국적으로는 아직 배민이 더 높지만 예. 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런 사람들의 네. 심리를 악용해가지고 돈벌이에 쓰고 네.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다쳐도 죽어도 나는 모른다라는 거. 그 여기에다가 하신 안전당당 이렇게 네. 그게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구호인가 봐요. 그렇죠? 네, 예, 예. 안전하게 당당하게를 이제 줄여서 안정당당이라고 적었습니다. 안전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하여튼 길거리에서 네네. 다치거나 죽지 말자는 거. 당당은 어떤 걸 포함하는 건가요? 사실 힘든 일을 하는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 생각에는 힘든 일을 하면은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네네. 네, 힘든 일 한다고 이제 무시하는 시선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아이고 저런. 네. 네, 근데 배달뿐만 아니라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죠. 그 업소도 그렇고 또 소비자도 그렇고 네네. 뭐 음식을 갖다 드리면 정말 고맙다고 네네네. 이렇게 아이고 뭐 추운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네. 꽤 계시고 네. 여기다 놓으세요. 저기다 놓으세요부터 해가지고 정말 네 가지 부족한 분들도 꽤 있고 이런 거죠. 네? 아니 저는 배달 안 해봤지만 그냥 느낌에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어서 네. 어떻습니까? 진상 고객도 있죠. 업소에도 있고 또 소비자도 있고. 일단 배달이 지금은 대부분 그 비대면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하고 있어서 그럼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고객을 만날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네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반반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90% 이상은 그냥 비대면 배달이라. 근데 업소는 대면 아닙니까? 업소도 맞습니다. 비대면입니까? 업소는 100% 이제 대면이고 네네. 업소 사장님들 중에서 사실 대부분은 이제 그 배달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잘 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제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갑질이 뭐가 있어요? 업소에서 할 수 있는 갑질이 이를테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케이스를 하면 일단은 배달 음식을 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홀이 있고
네. 이제 뭐 주방 쪽에 이제 문을 따로 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홀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못 들어오게 해서 밖에서 대기하라고, 아니, 음식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왜 그래요? 장사에 뭐 방해된다 이런 거요? 예,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방해된다라고 뭘 생각을 하시는 방해하죠?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많지 케이스가 않으면 있고,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라이더들이 겪는 게 조리대기인데, 이제 조리대기라는 게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아직 안 나온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조리 예정 시간을 입력하는 거는 이제 가게에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피자가 1시 12분에 나온다 이렇게 찍힙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12분에 갔어요. 네,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저희한테도 배차가 되는 건데, 네네. 가끔 사장님 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찍는 건데 제대로 안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고 또 일이 밀리면 또 예, 그렇죠, 뜨기하게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일 때 뭐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저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빨리 그런 것도 요거 있습니다. 돌고 다음에 네. 돌아야 2,000원씩 더 버는데 이 사장님이 4시간을 한 10분 잡아먹으면 예. 약간 돌아버리겠네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네. 이제 좋게 얘기하세요. 음식 아직 안 나왔다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좀 기다려달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사장님들은 뭐 그냥 이거 되게 네네. 예, 안 좋게 거죠, 뭐. 이제 아니면 콜 그냥 빼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콜 빼고 가면 다른 콜이 오면 된다 이건가요?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분 입장에서는 재촉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만들고 있으니까. 아니 재촉. 콜 빼고 가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네. 거기 간 만큼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손해 보는 거고 연료도 손해 네, 보는 맞습니다. 거고 다른 콜을 잡을 기회를 손해 보는 맞습니다. 거고. 싫으면 가라.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네. 저의 비용은 예. 그냥 이제 제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니고 가서 네, 음식을 음식물이나 피우고, 뭘 받아다가 갖다 네. 드려야만 매출이 발생하는 거니까. 네. 네. 하여튼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보여요. 그 업소 사장님의 잘못도 있지만 네. 그런 환경 있잖아요. 네. 내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환경. 네.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가 네. 만들어낸 환경이고 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뭐 언론 보도 보면 뭐 그 돈 가지고 뭐 전관들 써가지고 뭐 김앤장이니 뭐 이러고 자기 방어도 잘하고 뭐 이런다는 네, 거 아니에요? 속상합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배달 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죠. 제 왜냐하면 생각에- 사람들은 몸에 지금 익숙해진 네. 거죠. 저는 배달 잘 안 하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소수고 네. 좀 나이 먹거나 문화적으로 좀 전 뒤떨어진 사람들이고 네. 저희 집에도 보면 애들이나 이렇게 잘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죠. 네네, 이 맞습니다.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죠. 어떠세요, 지부장님 보시기에? 제 생각에는 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줄어들지 않겠죠. 네.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라이더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뭘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그렇게 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돌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예. 그럼 시장 여건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바꿀 거. 아까 말씀하신 약관 문제를 정부가 좀 개입해가지고 네. 좀 라이더 친화적이랄까 좀 공정한 네. 약관으로 바꾸거나 네. 또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좀 단속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풀어야 될 숙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노동자가 아닌데, 네. 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처럼 아니면 노동자가 되거나 학대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좀 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다른 차원으로 좀 하겠다는 것 같고, 어떤 차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모든 근로자들은 뭐 일하는 사람법, 네네. 네. 네. 노동자성을 네네. 인정하는 그래서 네네. 800만, 900만 정도 되는 네. 분들도 노동자로 네. 인정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이제 라이더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아니 그리고도 또 그 업계의 문제가 또 남는 거죠. 네. 아까 약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예,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로기준법상 학대 적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고, 네. 하여튼 라이더 문제는 그냥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우리 국민들의 문제. 라이더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젊은 남성인 경우가 많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40, 50대, 뭐 5, 60대도 꽤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이 많은 건 사실이죠.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거의 다수. 99%도 아니고 99.99 뭐 이런 식으로. 여성 라이더가 없네요. 그러면 예, 없네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있는데 있긴 한데 거의 거의, 없어요. 없다. 네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정도다. 네네. 대부분은 이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이 먹고 살자고 길거리에 나섰는데 위험하게 죽어가거나 다치거나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 때문에 네. 사실상 돈을 빼앗기고 있는 이상한 노예 상태인데 그런 노예 상태는 종식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많이 노력을 네. 해주셔야 되겠지만 당사자에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정부의 개입이 정말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랫폼 산업이 뭐 지금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산업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법이나 제도가 거의 이제 약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뭐 배민이든 쿠팡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뭘 해도 위법하지 않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라이더들의 안전이 이만큼 취약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를 줄이겠다 이게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봐야 될 게 배달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재를 줄이려면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부터 단속을 해야 된다. 오늘의 교훈인 것 같고 1, 2등이니까요. 네. 예, 뭐 단속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관련 합리화, 법들을 만들고 정상화. 뭐 배민 쿠팡이 라이더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노동부 장관하고 면담도 하셨나요, 최근에? 아니요, 면담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적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비스 연맹 차원이라도. 민주노총 차원, 뭐 서비스 연맹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플랫폼 노동자들이 네. 노동부 장관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대화하거나 한 적은 없나요? 아직까지 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방송을 계기로 네, 노동부 장관이 장관님이랑. 할 겁니다. 네네. 자기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그러면 해야죠. 네, 그럼요. 해야죠. 안 하면 네. 뭐예요? 그거 하려고 장관하는 거지 뭐. 네, 조만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 만나서 네, 아니 전 시장을 합리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고 네. 시장이라는 건 인간에 기여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네네. 무의미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거는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께 뭐 인사 겸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카메라 보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늘 방송에서 계속 이제 라이더 안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라이더의 안전보다 음식이 빨리 오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이 주문이 빨리 와야지, 아니 배달이 빨리 와야지 또 그 배달이 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라이더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개개인이 다 그 마음을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라이더를 비대면도 많고 그래서 일일이 다 뵐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개개인이 뭐 그렇게 다 도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 맡기지 말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좀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오터뷰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 직함이 깁니다. 긴 만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김정훈
남서훌 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김정은 지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